이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했으니까 자, 0분의 0꼴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뒤로 넘어가는 큰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0분의 0꼴의 기본적인 생각은 0이 되는 인수를 제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누구의 인수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냐면 이 분모의 인수, 0이 되는 인수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약분을 많이 사용되는 거죠. 됐죠? 약분이 아니야, 정확하게는. 제거야, 제거. 해결이야, 해결. 제거까지는 아니고 해결이 정확한 용어인데, 다항식에서는 이걸 이제 보통 인수적인 부분을 약분을 해서 제거를 하는 거고, 다른 식이 되면 미적 들어가면 이것을 해결해, 해결.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5번 같은 문제를 보면 분모가 0이 됐으니까 여기에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분자해서 제거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남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 이 말이겠죠. 그 전에 사전 작업해야 되는 것은 분모에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분모가 0이 됐죠. 분자는 당연히 0이 됨을 확인하고 문제를 푸는 건데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당연한 말이 되겠죠. 분모가 0이 되면 분자도 당연히 0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거하고 나서 0인 인수가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 제거하고 대입하고 하나 제거하고 대입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멀리 본다면 0인 인수가 몇 개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분모가 3개 있으면 분자도 3개가 있으니까 3번 제거하고 남는 걸 쓴다 이 말이 되겠죠. 식 이해됐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x-1의 제곱 fx 얘가 수렴 이래 된다고.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자? fx는 x-1의 제곱이라는 인수가 있고 gx 이렇게 써서 출발하자 이런 식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수가 있으면 그렇게 제거하고 넘어가자라는 게 그거야. 한번 풀어볼게요. 4번. 자, x가 무한대로 갑니다. 분모가 다항식이야. 2차식이고. f도 뭐야? 2차식이고 극한값이 1이 됐으니까 얘는 뭘로 시작해? 2x 제곱으로 시작하겠죠. x가 2로 갑니다. 2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0이 되니까 분자도 인수가 하나 있으니까 얘도 인수가 하나 있고 최고차항 계수는 2다. x-2 2x 플러스 a 이렇게 놓고 출발하자 이거죠. 그러면 오른쪽에서 해결하면 a 값이 방울이가 되겠다 이 말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음은 보세요. 자, 우리가 극한을 보면 극한을 봤을 때 극한이 0분의 0꼴이면 생각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극한적인 생각, 제거를 한다는 생각과 됐습니까? 두 번째 생각은 뭐로 간다? 미분 계수로 간다 이거야. 요 생각을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얘는 분모가 다항식이고 분자도 다항식. 우리가 아는 함수 형태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해됐습니까? 아는 함수 형태를 갔으니까 우리는 제거적인 방법을 쓸 수 있지만 미분 계수를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돼? 그래서 그러면 요 식을 자 분모가 0이 되는 인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분자도 당연히 하나가 있고 3차니까 인수 하나 찾고 나머지 차수가 2차니까 제거하고 집어넣으면 계산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겠죠.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3차가 아니야. n차야.
그러면 여기다 1을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0이 안 되겠네. 안 될 수도 있겠지. 근데 무조건 되게 하려면 n은 짝수가 맞겠고, 예? 뭔 말인지 알겠지? 일단 짝수가 맞겠고. 근데 얘를 인수분해가 돼, 안 돼? 할 수 없다는 아니지만 힘들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망한 애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8차 이렇게 나왔어. 아니다. 마이너스 1 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되면 플러스 4고 마이너스 2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홀수차네요. 얘가 예를 들어서 x 7제곱 나왔어. 그럼 인수분해를 못한다는 소리는 아니잖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래서 망한 애들이 많아요. 얘를 그 극한적으로 생각하려니까 7차를 인수분해해서 쭉 해가지고 당황하게 된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방법을 꼭 알고 있어야 돼. 미분계수로 넘어가는 방법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아요. 일단은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분모가 0이 되는 거고 얘는 상관이 없는 애고 문제아가 아닙니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3으로 가는 거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분자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로 읽어줘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f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fx 넣는 것은 내 맘이야. 여기 분자를 fx는 어디까지 fx를 넣을 거고 f-는 상수니까 어디를 넣을 거냐는 것은 내 맘이라고 해? 상관없습니다. 그냥 요놈을 전체를 fx로 놔도 관계는 없어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풀이가 될 거냐면 얘가 의미하는 게 미분계수.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 그래서 3분의 1에 f 프라임 마이너스 1로 가야 돼요. 그럼 미분해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렇지? 3차는 사실 별 차이는 없어. 큰 차이는 없어. 근데는 얘가 7차가 나오면 뭐 11차 나오면 힘들어지겠지. 연산하는데 시간 다 써버립니다. 답은 나오겠지만 3분 5분 상황이 되면 말이 안 되는 문제가 되고. 됐어요? 만약에 요놈이 문자 n으로 나왔으면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을 거야. 왜? 뒤쪽에 뭐가 나왔을 겁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미분하면 그렇게 어려운 미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서 이런 생각을 하자 이런 내용이야. 알겠어요? 이게 연산적으로 거의 절반 정도가 줄어듭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 생각을 열어놓고 0분의 0꼴을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18번) 볼게요. 자, 3차 함수란 말이 나왔어요. 3차 함수 말이 나왔고 이제 3차 함수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함수 마음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고 그러니까 얘를 적을 때 우리 뭘 적어야 돼? f0은 0이고 분모가 0이 됐으니까 분자도 0으로 가고 됐습니까? 놔둡시다 일단은. 두 번째 오른쪽 식을 보니까 F3은 0 이래야 되겠지. 3차가 인수 두 개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2차가 나왔고 나머지 1차만 쓰면 되겠네. ax 플러스 b를 넣어가지고 나머지 이 3이라는 수는 이용하지 않았으니까 3이라는 수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뭔 말이냐? 첫 번째 식에다가 지금 요거로 이렇게 집어넣고 x 마이너스 3 ax 플러스 b 해가지고 리미트 x가 0으로 가니까 x 제거하고 0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3b가 3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 오른쪽 식에다가 x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제거하고 3 넣으면 3a 플러스 3a 플러스 b에서 3 b는 마이너스 1 3 제거하면 1 넘기면 2 a는 3분의 2 이렇게 해서 푼다고요. 내려갈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이걸 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다행히 3차 했으니까 많은 시간은 안 걸렸습니다.
알았어요? 이 문제는 이제 극한 쪽에 있는 문제니까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풀이는 갈 거야. 네, 얘를 쓰는 순간 이렇게 쓰지 말고 얘가 우선이 아니라 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선택을 할 때 얘를 쓸 때 뭐를 먼저까지 쓰냐면 얘를 f 프라임 0은 3 써주자고. 오른쪽 식을 쓸 때 f 프라임 3은 3 여기까지 써주자고. 몇 가지 써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fx는 3차니까 개수가 a, b, c, d 4개가 있을 거고 식 4가 나왔으니까 함수는 다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써서 푸는 거나 아까 3을 이용해서 푸는 거나 수시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아래식으로 넘어갑니다. 됐어요? 자, 아래식을 읽을 때도 얘를 읽을 때 일단은 분모가 0이 됐어. 분모가 0이 되는 놈 중에 그 인수가 몇 개인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요 놈만 0이 되는 거야. 요 놈은 신경을 안 써도 돼. 다시 말해서 3 넣으면 6분의 1은 남아있다 이 말이고. 됐습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말이고 요 놈만 신경 쓰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분자에 집어넣는데 와 복잡해 보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다 3을 넣으면 뭐가 됐어? 0이 됐고 F0은 0이 됐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마이너스 3은 신경 안 써도 돼. 신경 안 써도 되는 놈이야. 됐죠? 요 놈만 신경 쓰면 돼. 여기다 3을 넣으면 뭐가 됩니까? F0은 0이 됐지. 그럼 요 놈하고 요 놈이 세트야. 이해되니?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fx-3이 문제라는 거지. 얘는 위에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어떤 놈이냐면 요 놈이야, 요 놈. 요 놈이 아니라 아니다. 요 놈이네, 요 놈. 요 놈은 누구라고? 이거 아니네. 3. 요 놈이죠, 요 놈. x가 요 놈을 t로 치환하면 x-3을 t로 치환하면 t가 0으로 가죠. 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읽을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가 얼마다? 3이다 해서 답은 바로 나온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이게 복잡한 거 보이는 것도 복잡한 게 아니야. 일단은 문제가 되는 놈을 찾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상수일 거고 문제가 되는 것만 보면 훨씬 더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됐어요? 그래서 먼저 부정 형태를 먼저 찾는 게 우선이다 이거야. 알겠죠? 뭐 형태를 먼저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형태 중에 0분의 0꼴 대입해서 상수가 되는 것은 문제되는 놈이 아니야. 0분의 0꼴 무한대로 부정형이 되는 놈이 우선권을 갖고 그 놈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짝짝짝 알아서 해결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뭐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 있어. 다 가고 있습니다. 자, 가우스에 대한 얘기는 이제 오늘 하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문제 있으면 일단 풀고 얘를 보는 순간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 문제는. 왜 그랬죠? 아까 무한대로 가는 것은 실수로 가나 자연수로 가나 똑같은 말이 된다 했죠. 그래서 이 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6이 답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됐어요? 가우스의 소수령에 대한 것은 얘기를 해야 되는가? 가우스 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음 주에 혹시 가우스에 대한 얘기 나오면 그때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가우스는 두 가지를 얘기해야 돼. 두 가지가 뭐냐면 무한대로 가는 내용에 대한 소수령 표현법을 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수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3이면 3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를 또 해줘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가우스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가우스 문제는 따로 다음 시간에 질문할까요? 질문 받아놓을까요? 자, 5번 풀이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함수 fg에 대해서 얘의 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의 풀이는 조금 다양하게 연습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됐어요? 이 문제는 대부분 틀리는 친구들은 그렇게 없어. 틀리는 친구들은 별로 없어. 방법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 근데 방법을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은
내가 아는 방법이 잘 안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연습해야 되는데 그 중에 보통 정석적인 표현법은 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얘를 hx로 놓습니다. 얘가 아니죠. 얘를 구하라는 질문이고 요 놈이 나왔죠. 요 놈을 hx로 놓습니다. 얘를 hx로 놓고 나고 현재 나온 얘가 누구냐면 f가 무한대로 나왔고 g는 나오지 않았지. f는 주어졌고 g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없애라? g를 없애라 이거야. 이 문제의 포인트 특징은 뭐냐면 이 문제의 방법론은 이런 거야. 일단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는 3으로 나왔으니 누구를 g를 h나 f로 표현하라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런데 요 식을 통해서 지금 연산 중입니다. 이렇게 바꿨어. 시간이 좀 걸렸네. 이 식이 복잡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놈 g를 여기다 집어넣고 풀어라는 게 기본적인 정석풀이라고 나와 있어. 대부분. 그러면 이 풀이는 대부분 문제가 다 됩니다. 그 100개 중에 한 98개는 될 거야. 알겠어요? 시간이 좀 걸리냐 안 걸리냐. 알겠어요? 근데 이 풀이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좀 알아내자 이 말이 되겠어요. 이 문제는 요 풀이보다는 요 풀이가 정석적인 풀이가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요놈을 h가 넣고 얘를 h가 3이 되는 거고 g를 뭐로 바꿔라? h하고 f로 바꿔라. h는 3으로 갈 거고 f는 무한대로 갈 거니까 무한대분은 무한대 꼴이 등장할 거야. 그럼 계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보다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가 좀 불편하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바로 뭘 계산해버려? 1 마이너스 f분의 g 1 플러스 f분의 g 이게 3이 된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f분의 g가 수렴을 할 수도 있고 수렴을 안 할 수도 있겠지. 이해되니? f분의 g가 수렴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3이 되는 위한 조건은 얘가 만약에 0이 되면 안 될 거고 얘가 만약에 무한대가 돼버리면 f분의 g는 똑같은 무한대일 거 아니야. 얘가 무한대가 돼버리면 뭐가 되냐면 답은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얘는 수렴할 수밖에 없는 형태를 갖고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리미트 f분의 g는 계산하면 1 플러스 알파는 3 마이너스 3알파 넘기면 2분의 1이네요. 이 값이 2분의 1임을 알고 이 식을 f로 분모문자를 나눠서 대입을 하는 게 제일 빠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방법을 아마 이 문제는 이 방법이 좀 더 편한 방법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이 문제보다 좀 더 다른 예시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여튼간에 지금 정석적인 방법은 알려줬습니다. 이 문제가 어떤 형태를 많이 오케이 이렇게 씁시다. 요 문제는 쌤이 요걸 이용해서 풀었는데 보통은 이런 식이 많이 나올 거야. 요 식의 형태가 보통 이런 식이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많이 나옵니다. 기본 문제 f-g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왜냐면 얘가 뭐가 나왔어? 무한대잖아. 무한대가 나왔다는 것은 얘가 수렴을 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무한대분은 무한대거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렇지?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를 나타낸 거고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타낸 거야.
얘 풀이도 마찬가지로 요놈을 h로 놓으면 g를 fg로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런 형태가 나왔다는 것은 이 식의 형태를 이용하라는 소리야. 다시 말해서 이 식을 요렇게 바꾸면 돼. 이 식을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f-g로 만들어냅니다. f-g를 만드는데 다시 얘를 f-g로 만드는데 누굴 제거하는 게 목적이야? 자, f는 나왔고 요놈을 h로 쓸 거니까 누굴 제거하는 게 목적이야? g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야. 포인트를 찾아야 돼. 그럼 이 식을 변형을 시킬 때 우선권을 누가 갖는 거야? g가 갖는 겁니다. 우선권을 누가 갖는 거야? g가 갖는 거야. 무조건 f-g를 만들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g를 제거하면서 f-g를 만들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g를 제거하면서 f-g를 만들어야 돼. f-g -e g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3f f-g e 플러스 f 이래 된다고요. 그럼 얘는 뭐가 돼? f-g는 2로 수렴을 하고 f는 무한대가 되니까 분모분자를 f로 나누게 되면 왼쪽은 0이 되고 답은 요놈이 답이 되겠다. 3분의 2이 답이 되겠다라는 문제야.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예시가 아마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 여기는 없고.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뭐 극한이든 뭐 연속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함수는 아주 한정적이야.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어. 문제를 만들려면 이거 말고 아는 함수 말고 모르는 함수들을 알려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모르는 함수를 다 알려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극한의 풀은 방법론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 극한의 방법론에 대해서 좀 종류를 적어볼게요. 극한 1번 제일 쉬운 거 뭐 함수 그래프 똑같은 말입니다. 함수하고 그래프는 대응관계 똑같아. 똑같은 말이라 생각하면 돼. 알고 있는 그래프. 그럼 알고 있는 그래프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하면서 극한값을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f, g를 이용한 그래프. 이용한 함수. f하고 g를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거야. 그러지? F하고 G를 더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F하고 G를 빼는 그래프 그릴 수 있고 F하고 G를 곱한 그래프 그릴 수 있고 나눈 그래프 우리는 그릴 수 다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다 맨날 그릴 수는 없잖아. 다 그릴 수는 있어? 다 그릴 수는 있지만 다 그리진 않을 거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요 놈을 이용한 그래프의 극한은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온 이론이 뭐냐면 요 놈 내용이지. FG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하면 중요한 단어입니다. 전제 조건입니다. 존재하니까 뭐 상수 곱한 거 뭐 당연한 말이고 두 개를 더하고 빼고 할 거고 두 개를 곱할 거고 두 개를 나눌 거야. 됐어요? 그래도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데 항상 우리가 주의사항은 이겁니다. 나누기만 조심하면 돼요. 나누기는 일단 안 된다고 보고 나누기는 일단 안 된다고 보고 나누려면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꼭 붙어 있어야 된다. 나누기는 안 돼. 근데 0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알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F하고 G를 더했어. 한 그래프 됐고 세 번째는 부정형에 대해서입니다. 확정형은 뭐 당연한 말이니까 확정형은 첫 번째, 두 번째 거의 다 나온 거거든요. 부정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죠. 뭐 0분의 0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0꼴. 우리는 그래서 공부를 한 겁니다. 이 부정형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 방법론을 공부를 한 거라고 해. 됐습니까? 네 번째. 자, 보통 샌드위치라 말을 하는데 F G 요거를 써줄게요. H. 사실은 여기가 등호가 붙어 있는 게 이론이야. 근데 문제는 등호가 안 붙어 있는 게 나와. 이론상의 배경은 등호가 붙어 있는 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안 붙어 있는 게 나온다고. 이거 리미트 F랑 리미트 H가 이거이면 알파이면 리미트 G도 알파이다가 되는 거라 이거지. 근데 이 샌드위치가 나오면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 샌드위치가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 근데 샌드위치는 이런 거지. 10개 중에 한 개만 어렵고 9개 다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알려줄 거야. 문제는 안 알려주고 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알려주지 않고 이 문제를 푸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해. 됐습니까? 알려준 문제는 대놓고 이렇게 부등식을 써준 문제는 쉬운 문제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는 미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린 극한을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샌드위치의 대표적인 예시는 이런 예시는 예시가 아니야. 이런 것은 대놓고 알려준 문제야. 이런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야. 이 형태만 만들어내면 끝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안 알려준 문제의 대표자가 가우스야. 가우스. 이 풀이에 대한 것은 아까 답은 6 나와버렸잖아. 그러지? 근데 얘 풀이는 어떻게 할 거냐? 얘 가우스의 정석적인 풀이가 대부분 샌드위치로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다른 풀이도 있어. 다른 풀이 있어. 다른 풀이 있는데 이런 거지. 4x제곱 마이너스 x라는 놈은 누구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습니다.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지? 얘는 가우스는 내림이야. 내려가니까 당연히 본인보다 더 작겠지. 가우스는 내려가니까 본인보다 더 작을 거야. 4x제곱 마이너스 x보다는 작습니다. 근데 가우스는 내려가더라도 1 이상을 내려가진 않아. 4x제곱 마이너스 1 빼기 1까지만 내려가는 거라고. 여기에 둥호가 어디에 붙어 있냐만 조심하면 되겠지. 가우스가 내려가지 않는 건 있어 없어? 정수 내려가지 않잖아. 뭔 말 이해됩니까? 정수 내려가지 않아. 그대로 있어. 그래서 둥호가 여기 붙는다.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가우스 4x제곱 마이너스 x 뭔 얘기하고 있어?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 가우스 붙인 겁니다. 가우스 붙인 게 안에 있는 것보다는 작거나 같아. 내려가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 가우스는 무조건 내려갈 거야. 본인보다 더 작은 값으로 갈 거고 둥호만 어디에 붙을 거냐 생각하고 이 식에다가 이제는 뭘 붙일 거야?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3을 붙일 거고 2x제곱 플러스 1로 나눠가지고 여기다가 극한을 붙일 거야. 왼쪽도 붙이고 오른쪽도 붙여가지고 얘를 계산했더니 6이 나오고 오른쪽도 계산했다 6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둥호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한 번에 썼는데 원래는 첫 번째 파란 줄 쓰는 게 이게 핵심이야. 이건 따라 써야 돼 원래. 이게 중요한 핵심이니까 이 문제의 개념적인 핵심이라 생각하면 돼. 이거 써놓고 그 다음에 극한을 붙여서 형태를 만들고 둥호 붙여주면 된다. 됐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다 풀어야 돼. 근데 실전에서 우리가 풀 때는 굳이 다 풀 필요 없어. 어디만 풀면 돼? 한쪽만 풀면 돼. 한쪽 풀고 답 쓰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됐어요? 우도가 이거니까요. 서술형일 때는 왼쪽도 해줘도 왼쪽 얼마 6, 오른쪽 해서 6. 그랬더니 가운데도 6이 된다. 이렇게 써주는 게 서술형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야. 내가 만드는 게 어려워. 그래서 내가 극한 문제 중에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는 이 샌드위치식을 내가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이해됩니까? 손을 댈 수 없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손을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이게 아마 보면서 수투하면서 한두 번 정도는 볼 건데 많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시적인 문제가 한두 문제씩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주어진 문제는 뭐 너무 쉽게 풀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뭐야?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존재하고 존재하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거라는 거야. F가 존재하고 F 플러스 G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보통 너희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론이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이론밖에 없어. 그렇지? 그 나머지 말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다 거짓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주어진 말만 참이고 내가 말하지 않는 내용은 다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명제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는 화살표 방향이 일방입니다. 양방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야. 일방만 되는 건지 양방이 되는 건지 공부를 꼭 해줘야 되고, 만약에 내가 배우지 않은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일단은 거짓일 가능성이 있고, 그걸 보여주는 방법은 대부분 반예입니다. 대부분 반예야. 알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배우지 않은 이론이 나왔어. 됐습니까? 근데 반예를 내가 찾는 연습을 좀 해봐야 되고, 어떻게 찾겠어? 당연히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은데 존재하는 놈을 찾으면 되겠지. 얘는 존재하는데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러지? 얘는 존재하면서 얘는 존재하지 않는 놈을 찾으면서 얘가 존재하지 하는 놈을 찾으면 되겠지. 그 말 이해됐습니까? F는 존재하고 합은 존재하지 않으면서 G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가 있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뭐가 있을 것 같아? F는 존재하는데 F 더하기 G가 존재하지 않아. 얘는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은데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참일까? 거짓일까? F는 존재, 극한값이 존재. 합은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자, 뭘 생각하면 되면 그래프를 좀 생각하면서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프 생각하고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간단한 예시로. 그래. 숙제는 3, 4단은 풀어오면 돼. 얘가 존재하지 않으면 얘는 참일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기억이 좀 어렵네. 자, 봅시다.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존재하면 규율법을 쓴 겁니다. 만약에 리미트 gx가 존재한다면 리미트 fx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리미트 f 더하기 g도 존재하겠지. 리미트 gx가 존재한다면 f가 존재하니까 f 더하기 d도 존재를 한다고 했는데 존재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모순이 발생하네요. 이해됩니까? fx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자, 얘가 존재한다를 부정을 한 거야. 존재하지 않는다를 부정한 거야. 존재한다면 f도 존재한다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하는 것도 존재하겠지. 근데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모순이 된다고.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 문제가 틀리다면 얘를 이 말대로 한다고 하면 계속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리미트 gx가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 안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존재 안 한다는 것은 내가 해결을 못했어. 근데 gx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내가 문장을 계속 읽다 보니까 모순이 발생한 거라고. 내 가정이 틀렸다는 거야. 이 가정이 틀렸다는 소리야. 이게 규율법이잖아. 그래서 얘가 모순이 발생했죠. 존재한다는 거에 모순이 발생했다 이거지. 그래서 리미트 gx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참이 되네요. 기억은 참이네요.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요거를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반예를 찾으려 했더니 쉽지가 않아. 쉽지 않다는 소리는 없을 수도 있고 내가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야. 이러니 보통 얘가 존재하고 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개를 더했기 때문에 치가 존재하지 않는 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 F는 존재하고 얘는 존재하지 않고 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실상 존재하고 존재하는데 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 내가 못 찾는 거야. 이니 실제로는 참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못 찾은 거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런 문제는 체크를 해놓고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니은 합 두 개 존재하면 얘를 존재한다. 두 개 식을 잘 짬뽕하면 F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 더하고 빼고 하면 상수 곱하고에 니은은 참이 되겠죠. 이게 0이면 이것이다. 얘가 0이면 얘랑 같다. 리미트 분배 안 됩니다. 분배가 안 돼. 그럼 우리가 배운 이론은 이런 거야. 주어진 것을 더하는 건데 두 개를 합치는 건 가능합니다. 하나의 식을 쪼개는 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해야 돼. 이거 식이 원래는 이런 거지. 이거 빼기 이거가 두 개의 식을 갖고 만든 게 아니고 이게 하나의 식이야. 하나의 식을 쪼개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왜? 이게 같다고 말한다는 것은 이 중간에 어떤 단어가 분명히 있어야 되냐면 같다고 말하는 순간 어떤 의미가 분명 붙어 있어야 되냐면 얘가 존재하고라는 단어가 숨어 있는 거야. 극한값하고 극한값이 같다고 말을 하는 순간 존재를 한단 말이 숨어 있는 거라고. 자, 무한대랑 무한대는 같단 말 안 합니다. 무한대하고 무한대는 같은 것이 아니야. 알았어? 같을 수도 있지만 같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왜냐면 1조도 많지만 1억도 많잖아. 같다고 말하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일단 같다고 말하는 순간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이 있어야 되니까 전제적으로 얘가 존재한다는 말이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같다 말하는 순간 존재하면서 같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끊어가지고 얘가 존재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잖아. 요놈이 이렇게 되고 요놈이 이렇게 똑같은 함수면 존재 안 하잖아. 원래 존재하지 않나.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놈을 합쳐가지고 존재하게 만들 수가 아니 뭐냐면 같게 만들어낼 수는 있어. 0이 되게 할 수는 있다고. 그게 반예가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가 일단은 내용이 되는데 요거 읽어볼게요. 자, 뭐 역함수가 나왔네요. 이 문제를 너희들이 대부분 풀었을 거야. 뭐 잘 안 틀립니다. 잘 안 틀려요. 근데 F 인버스 X야. 그럼 요놈의 fx니까 역함수 존재하네. 1대1 대응이네요. 그럼 요거 역함수에 f 인버스 x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얘를 y로 바꾸고 얘를 y로 바꾸면 돼, 안 돼? 아니 변수를 x 지금 뭔 얘기인지 몰라?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2x-1을 리미트 y가 2로 가는데 2y-1로 바꿨어. 뭐 아무 상관없잖아. 어차피 y라는 문자, x라는 문자는 사라지니까. 극한값 계산은 사라질 거 아니야. 됐어? y로 바꿔도 되잖아. 됐어? 자, y로 바꿨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f 인버스 y라는 말은 이 함수와 똑같은 함수지. y는 fx가 있어. 됐습니까? 얘를 xy를 바꿨어. 얘는 역함수죠. y는 fx는 x는 fy로 바꿨다는 거 xy로 바꿨잖아. 역함수야. 됐어? 얘를 f 인버스 x는 y로 바꾸는 것은 얘를 표현법을 바꾼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식하고 이 식은 어떤 식이야? 같은 식이야. 그리고 여기서 xy를 다시 바꾸면 f 인버스 y는 x가 되겠지. 다시 이놈이 역함수니까 얘랑은 같은 함수야. y는 fx나 x는 f 인버스 y는 같은 함수라고. 그럼 이 함수에서 뭐야? y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갈 때 얘는 누구야? x는 이잖아. 얘가 지금 x잖아. 이 질문은 뭐냐면 y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x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잖아. y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x는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야. 그럼 y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여기서 찍으면 된다고요. y가 마이너스 1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여기네요. 되니? 그럼 x는 뭐야? 0 마이너스가 되겠고 두 번째는 y가 1 마이너스는 여기네요. 얘는 뭐가 돼?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됐다. 지금 우리가 x를 보면서 y를 읽는 거나 똑같은 내용인데 머릿속에 좀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거야. x는 이렇게 보고 y는 이렇게 볼 거 아니야. 이렇게 볼 거를 이렇게 해석하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자.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습관이 잘 안 들어서 그런 거야. 똑같은 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응?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프 그려서 풀어도 나옵니다. 하지만 역함수 문제는 대부분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문제는 앞으로는 없다고 보면 돼요. 본함수를 가지고 역함수적 해석을 해보자는 거야.
너희들이 뭐 한 두 문제만 풀어줄 테니까 나는 오늘 안 물어보면 오늘 밤에 힘들 것 같다는 문제 질문하세요. 힘들잖아. 가우스 일단 빼놓고 합시다. 물어보세요. 했죠? 그거 아니고. 그 전 거? 네, 일단은 집어넣습니다. 0분의 1 나왔어. 무한대가 났습니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얘가 뭐가 나와야 돼? 0꼴이 나와야 돼. 0, 2분의 1, 0, 2분의 1. 그럼 얘가 무한대 곱하기 0의 꼴입니다. 됐어? 방법이 없어. 식 변형을 해야 돼. 내가 아는 형태가 나오게. 다시 말해서 오늘 뭐 해야 돼? 통분해 줘야 돼. 얘를 통분하고 그 다음에 형태를 다시 읽어내야 됩니다. 통분하다 보면 분모가 0이 되는 요놈이 제거가 되게 돼 있어요. 다른 뭐 방법이 없어 지금. 안 보여 그냥. x 플러스 2 루트 4 플러스 x x 플러스 2 루트 4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러면 이놈 좀 계산됐네. x 플러스 1 루트 4 플러스 x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여기 x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x 플러스 1 루트 4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지금 목적이 뭔지만 생각하고 가야 돼. 목적이 뭐였어 지금? 분모 x를 지금 제거하는 게 목적이야. 다시 한번 넣어볼까? 0 넣었어. 0 넣었어. 0 넣었어. 2. 0 넣었어. 2. 0꼴이야. 다시 얘가 0이라는 인수가 나오게끔 유리화해가지고 0이라는 인수가 나오게끔 또 하는 거야. 다른 거 없습니다. 목적성만 찾고 가는 거야. 나올 때까지. 이건 식변형. 예? 무한대 곱하기 0의 꼴은 다 식변형이라 생각하면 돼. 0분의 0꼴이 나오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나오든지. 아시겠죠? 다음. 요거 하나만 언급을 해줄게요.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하고. 없으면 자 보면 우리가 자 x가 1로 가지. 그럼 1 넣으면 얘가 0이 되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거지. 그럼 이러한 인수를 분자해서 찾으면 돼. 굳이 유리 안 해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x가 1로 간다는 말은 x-1이라는 인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일단 습관적으로 기억을 하는 거잖아, 실은. x가 1로 간다는 말은 루트 x도 1로 간다는 소리지. 그러지? 루트 x라 쓸 수 있나 없냐가 중요한 거야, 실은. 왜냐면 x가 1로 가면 양수입니다. 루트 x를 표현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생각이라고요. 그러지? x제곱은 안 돼. x제곱이 1로 가는 것은 뿔마가 존재합니다. 이건 안 되고, 루트 x가 1로 간다는 말은 이 말과 이 말은 똑같은 말이 된다고. 그러지? 보통 똑같은 말은 x가 1로 간다와 x 세제곱이 1로 간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야. 이해됐나요? x제곱이 1로 간다는 말은 이 말은 다른 말이라. 알겠죠? 그래서 분자에서 뭘 찾자? 루트 x-1이라는 인수는 나는 찾을 수만 있다면 문제가 쉽게 끝날 것이다 이거지. 한번 되니? 이 정도 뭐 인수분해 할 수 있겠지. 그럼 문제가 좀 더 쉽게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알겠죠? 예, 목적이 얘 루트 x-1을 어떤 식으로 제거할 거냐 이게 목적이니까요. 알겠죠? 그럼 식이 좀 편안해지는 거야. 이게 일단 식을 넣어가지고 식이 내가 원하는 목적성이 발생하면 내 길을 알고 가는 거니까 좀 더 편할 것이고 식이 눈에 전반적으로 잘 보이면 해결이 될 거라는 거고 문제 식이 아무리 복잡한 것도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돼.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될 겁니다. 됐습니까? 수투보다 미적 들어가면 훨씬 식이 복잡하고 길거든. 그렇지? 그거는 다 거의 대부분 해결되고 해결이 안 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건데 거기서 중요한 핵심이 0분의 0꼴이 대부분이야. 0분의 0꼴 중에 0이 되는 하나의 인수적인 개념이야. 뭐 0인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0이 되는 요소가 몇 개인지 이게 핵심이거든. 따지고 보면
그것만 찾으면 분모가 3개이면 분자도 무조건 3개가 있어야 돼. 3개 이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정확하게는. 대부분 문제는 분모가 3개면 분자도 3개.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것만 찾으면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것만 알겠지? 이 식을 변형하는 게 목적이 문제가 아니고 영인자를 찾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러면 식이 안 봐도 되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편할 거 아니야.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이게 그냥 해결될 거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게 필요한 목적만 제거되면 나머지는 대입하면 다 해결될 것이다. 확정형이 되니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완품 문제 연결하고 3, 4단원 가겠습니다.